미국 한인들은 60에 은퇴했다. 한국에 남은 우리는 그 나이에 통장을 열었다. 이 문장은 누군가의 자랑이 아니라 한숨에 가까운 고백처럼 들린다.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말을 쓰며 같은 텔레비전을 보며 자랐지만 은퇴라는 문 앞에서 전혀 다른 장면을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화면 속 미국의 한인들은 60이 되던 해 가족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고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한다. 더 이상 출근 알람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 아침을 상상하며 연금과 저축 이야기를 담담하게 나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보다 안도감이 먼저 떠오른다. 그 시간 한국에 남은 우리는 비슷한 나이에 통장을 연다. 그동안 애써 외면해 온 숫자 대신 잔액을 바라보며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하지 않으려 애쓴다. 은퇴는 쉼이 아니라 점검이 되고 축하는 계산으로 바뀐다.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수도권의 중견 기업에서 평생을 일했다. 야근이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휴대전화는 늘 켜져 있었다. 퇴직하던 날 동료들은 고생했다며 등을 두드려 주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며칠이 지나고 그는 아내 앞에서 처음으로 통장을 열었다.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이 전부였다. 연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의료비와 생활비를 떠올리자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동안 은퇴 준비라 믿었던 것은 아이들 교육비를 감당해 온 시간과 집 대출을 갚아 온 세월이 전부였다는 사실을. 미국의 이민 간 대학 동기는 이미 은퇴 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제야 은퇴 이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다는 사실보다 앞으로 얼마를 쓰면 안 되는지가 먼저 떠올랐다. 그는 쉰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못했다. 쉬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야기는 한 여성의 고백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평생 맞벌이를 하며 가정을 꾸려왔다. 남편과 함께 벌어 아이들을 키웠고 부모를 돌봤다.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직장을 그만두었고 그녀도 곧 뒤따를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남편은 쉬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통장을 열어본 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집은 있지만 현금 흐름은 불안했고 앞으로 길어질 시간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국에 사는 사촌 언니의 전화를 떠올렸다. 언니는 이미 은퇴 후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같은 나이였지만 다른 언어를 쓰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결국 파트타임 일을 찾았다. 다시 출근 가방을 들었을 때 스스로에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다. 통장을 닫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은퇴는 내려놓음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버팀이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개인의 선택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크다. 이민이라는 선택을 한 이들은 낯선 땅에서 불안정한 일을 견디며 연금 제도와 저축의 중요성을 일찍 배웠다. 반면 한국에 남은 우리는 고도 성장의 한복판에서 오늘을 버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회사가 평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과 자식이 노후의 일부가 되어 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준비는 늘 다음으로 미뤄졌다. 그러다 60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은퇴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통장을 마주한다. 그 순간 깨닫는다. 은퇴는 나이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다는 것을. 그래서 이 이야기는 비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것이다. 미국 한인들이 더 잘 준비했고 우리는 덜 준비했다는 단순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같은 세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른 풍경에 서 있는지를 바라보기 위함이다. 그리고 지금 통장을 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늦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시작일 수 있다고. 은퇴는 60이라는 나이표가 아니라 지금의 선택으로 다시 그려질 수 있다고. 통장을 여는 손이 떨린다면 그 떨림 자체가 당신이 여전히 삶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라고.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은퇴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결말이 아니라 매일의 결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오늘 통장을 열었다면 내일은 삶을 다시 설계할 차례다. 그것이 비록 조용하고 느린 길일지라도 당신만의 속도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만은 잊지 말았으면 한다. 미국 한인과 한국의 남은 세대의 은퇴를 비교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생활 수준의 차이나 개인의 성실성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 이것은 같은 시간을 살았지만 서로 다른 제도와 문화 속에서 노후를 준비하도록 강요받았던 구조의 차이에 가깝다. 미국 사회에서 은퇴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제도로 관리되어 왔다. 일하는 동안 자동으로 축적되는 연금과 개인 저축은 은퇴 시점을 명확하게 상상하게 만들었고 그 시점 이후의 삶을 미리 그려볼 여지를 주었다. 반면 한국 사회에서 은퇴는 오랫동안 명확한 설계 대상이 아니었다. 회사는 끝까지 다니는 곳이었고 은퇴 이후는 구체적으로 말해지지 않는 영역이었다. 노후 준비라는 말은 있었지만
그것은 늘 먼 미래의 이야기였고 당장의 교육비와 주거비 앞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그 결과 은퇴는 준비된 전환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단절로 다가왔다. 한국의 50대와 60대가 통장을 여는 순간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며 그동안 믿어왔던 전제들이 무너지는 경험이다. 평생 성실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지에 대한 자책과 함께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막막함이 동시에 밀려온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실패자처럼 느낀다. 그러나 이 감정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대가 남긴 숙제에 가깝다. 고속성장기의 사회는 개인에게 지금의 헌신을 요구했고 미래의 안정은 암묵적으로 보장될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 약속이 구조적으로 지켜지지 않았을 뿐이다. 통장을 열고 충격을 받는 순간은 그래서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첫 장면이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은퇴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자산의 크기만이 아니다. 일정한 현금 흐름과 생활 리듬 그리고 사회적 역할의 지속 여부가 훨씬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미국 한인 은퇴자들이 비교적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도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은퇴 이후의 삶이 하나의 단계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은퇴자들은 직장을 떠나는 순간 사회적 역할과 일상의 구조를 동시에 잃는다. 소득의 감소보다 더 큰 충격은 하루의 목적이 사라지는 데서 온다. 이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자산이 충분해도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통장을 열고 난 뒤의 질문은 얼마가 남았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이어져야 한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이들 중에는 이미 통장을 열고 불안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아직 그 순간을 미루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시점이 언제냐가 아니라 그 이후의 태도다.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선택지는 존재한다.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일의 형태를 바꾸고 생활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안정성은 달라질 수 있다. 은퇴를 완전한 쉼으로 정의하지 않아도 괜찮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되는 일은 경제적 의미를 넘어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진다. 은퇴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정해진 공식이 없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설계가 필요하다. 이 비교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우리는 같은 나이에 다른 출발선에 서 있을 뿐 누군가는 성공했고 누군가는 실패했다는 구도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다음 장을 어떻게 써 내려갈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다. 통장을 여는 장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 안에 담긴 숫자가 당신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숫자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앞으로의 삶을 바꾼다. 은퇴는 누군가에게는 파티로 시작되고 누군가에게는 계산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남은 시간의 밀도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지금 불안하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많은 이들이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 순간부터 은퇴 이후의 인생은 비로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